아까 이제 어휘 부분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휘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하고 뭘까요? 일단 꾸준함하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이죠. 만약에 하루에 내가 한 그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30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30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일단 질문을 먼저 오케이, 하고. 알았어요. 저가 이제 관찰을 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30분 정도가 있으면 그 30분을 이제 딱 전부 다 길게 쭉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단어를 막 쓰면서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그 30분을 잘라가지고 뭐 10분씩 3번으로 자르든지 5분씩 6번 자르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1번과 2번, 즉 전자와 후자. 어느 것이 더 맞을지 윤장한 쌤의 선택은? 저는 당연히 후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단어 공부를 할 때 막 진짜 깜지에 쓰듯이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단어를 3번, 5번 이상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굳이 우리가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은 어떤 뭐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일단 뭐 발음 기호를 통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든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보고 또 저녁에 한번 보고 또 자기 전에 한번 보는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계속해서 뭐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은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네. 충분히 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횟수를 노출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번에서 8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좋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연구까지 나왔는데요. 연구까지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그 친구들 지금 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시간을 이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쵸 이게 좀 아무래도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쓰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사실 벌 받을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그쵸 아까 뭐 발음도 좀 확인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충분히 7회에서 한 8회 정도는 노출을 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좀 숙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윤우 친구는 저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봅니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투리 시간 있죠. 네. 자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어휘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럼 것이 윤우 되는 친구는 거죠. 하루에 한 7번 정도 하나씩 하겠네요. 그쵸 쉬는 시간마다 가니까. 여튼 뭐 요는 쌤 요는 이제 뭐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맞다 이런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차트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많이 있는데 아유,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장원 쌤 먼저 네. 한번 좀 자, 일단 영어 윤장환 허준석에게 물어봐 네. 주세요. 네. 일단 시계가 등장했다는 건데 시계가 왜 등장했을까요? 시계요? 글쎄 이게 뭔가 영어 시험과 그렇지.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말 잘 알고 있네요. 네, 시간 관리, 시간 관리에 관련된 어떤 물음 뭘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 나에게만. 그래요. 지금 그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조금은 이제 지문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리게 되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번에 읽어내리면서 한 번 제대로 읽고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제대로 해석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차곡차곡 순서대로 넘어가는데 우리 친구는 일단 시간의 압박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눈으로 읽는 속도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피상적으로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딘가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저도 이제 수능 세대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 경험을 조금 녹여서 생각해 보면 앞에 좀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좀 어쨌든 잘 흘러가요. 듣기는 어쨌든 시간이 소리가 나오면 맞춰서 풀면 되는데 독해가 한 30번쯤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읽어 내려가다가 아까 뭐 피상적으로 읽는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겉돌게 돼요. 해석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 지문이 꼭 생겨요. 거기서부터 이제 트러블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뒤에 가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잘 이해해가지고 한번 읽어 내렸을 때 나름대로의 정답에 관련된 어떤 힌트 같은 거를 잡아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힌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심 문장이 제대로 내 눈에 들어왔느냐 그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선택지를 잘 가려낼 수 있지만 결국에 2개가 남았을 때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그래도 짚었는데 그게 틀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2개가 남았어요. 선택지 2개가 남았어요. 3개는 잘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하나의 정답을 어떤 식으로 고릅니까? 아, 이거 진짜 네.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한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감으로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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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로 이렇게 일단 2개 중에 하나를 그래도 둘 중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으로 이렇게 푼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상현이 친구가 상현이도 아까 상현이 친구가 시그널을 다시 읽는다. 상현이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항상 언급을 하는 건데 감이 아니면 많이 나온 단어. 많이 나온 단어가 일단 핵심어가 되겠죠. 그런데 그 2개의 선택지에 그 단어가 똑같이 2개 다 들어가 있어.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한, 내가 체크를 해놓은 중심 문장이 뭔지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중심 문장만 한 번 더 읽고 그 2개를 보면은요, 분명 뭔가가 다르긴 다릅니다.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더 나한테, 가까이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건 거네요. 그죠? 요약을 해보면 이게 뭔가 좀 감이라든지 어떤 나의 희망, 바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제 클루나 팩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지에 어떻게 녹여져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란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한 번씩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이 아닌 확신으로 우리가 물론 어떤 문제를 어려운 지문을 100% 확신을 가지고 문제 정답을 고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감을 조금 줄이고 그래도 확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이 뭔가 이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진짜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이 아닌 확신으로. 이게 고등학교 반장 선거 나갈 때 왠지 막 출사표를 던질 때 감이 아닌 확신으로 바로 운영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자,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